지난 시간에 숙제 내드린 거를 잘해 오셨어요? 어떻게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이게 지금 객체 하나로 됐다는 거는 이거를 다 하나씩 잘라서 합치기를 했다라는 거, 그죠? 요거는 엑스레이로 일부러 표현을 한 거야? 아니면 내가 그때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한 거야? 하다 보니까 엑스레이로 해놓고 보면 어디가 됐고 안 됐고가 정확하게 보여가지고. 실제로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것도 이제 렌더링이 가능하고, 이 캐드도 렌더링에서 이제 재질하고 이런 거를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잠깐 설명을 주면, 뭐 개념으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겠죠. 네. 여기서 이거를 제대로 해보고, 뷰에서 렌더 재료 검색기. 여기서 이제 보면 손이 요거 재료 검색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재료가 있는 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뷰에서 렌더 매핑, 재료 편집기를 뜨면 요거를 어떻게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요 객체를 콘크리트 석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컴퓨터에서 내가 이걸 띄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맞추기가 힘드네. 그래서 광택으로 뭐 이렇게 요거를 여기다 놓고 여기다 탁 하면 얘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안 보이네. 뷰로 가서 이거. 그래서 이거 렌더링을 하기 전에는 이거를 다 무조건 합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제 V포트로 했었잖아요. VPOINT. 요거를 작업이 끝나면 VPORTS예요. 요거에서 단일로 일단은 바꿔줍니다. 요거 하나만 나온 상태에서 이걸 도면화 시켜야 되니까 배치해 가야 돼요. 여기서 사이즈는 요거 가로 A1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895 895에 아이고 엄청 기네. 595. 요거가 지금 스케일이 몇으로 돼 있어? 혹시 봤어? 176이네. 1대1로 좀 해야겠네. 요렇게 이제 따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는 렉탱글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편해요. 이렇게. 그래서 MVIW 해서 여기서 요만큼.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삼각형에서 1대1 했을 때 요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도면 출력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이쁘냐에 따라서 요거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여기다가는 3D를 넣을 것이고요. 그리고 카피해서 정면도 평면도 이렇게
요거를 또 반을 또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 방식인데, 이렇게 잡아놓고 얘를 선택을 하면 여기 나오죠. 1대1로. 여기서 두 번 클릭하면 안에 들어가서 요거를 위에서 본 거 하나 잡고, 여기는 뭐 옆에서 본 거 또 여기서는 앞에서 본 거, 여기서는 반대쪽 보이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꽁지 있는 것만 기준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1대1, 1대1. 이게 왜 1대1이야? 다 크네. 아까가 이상했네. 이것도 1대1. 여기서 스케일로 해가지고 얘를 그냥 키워주면 돼요. 이렇게 요 상황이면 이거 제가 봤을 때 3배 정도면 무난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3배 했을 때 여기서 실질적으로 내가 쓸 거는 요만큼이면 되겠다. 여기서도 잡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되고 이게 자기가 그린 그림이면 좀 더 쉽게 이거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하다 보니까 좀 자유롭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3배 뻥튀기 시켰잖아요. 요거를 R 눌러서 3일대 2로 이 정도. 지금 요거를 지금 대충 집어넣는 거는 요 객체만 나오면 되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중심점하고 요 그림의 중심점이 같아야 돼요. 사면이. 그리고 여기에 중심점하고 여기에 중심점하고 같아야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제일 예쁘겠죠. 배치를 좀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도 되고, 여기에서 서클에서 이렇게 크게 해요. 카피해서 0.5 이 부분 표현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엠뷰 해가지고 옵셋, 이제 그 객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겠다 했을 때 이렇게 하고 Shift 키 누르고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라인으로 탄젠트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정주임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엑스레이가 예쁘겠죠? 여기는 다르게 실제로 개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예전에 레이어를 만들었잖아요. 엠뷰. 이게 왜 엠뷰가 그냥 나왔지? 엠뷰 레이어를 처음부터 만들었나? 소스에 만들지 않았어요? 난 이거를 정주임한테 준 적이 없는데. 왜 만들어줬지? 저 없는데요? 내가 만들었나? 글쎄? 내가 그렇게 손이 빠른가? 근데 제 건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레이어를 얼려버리는 거예요. 뭐 해놓고 얘를 이렇게 락을 걸어버리면 얘는 이제 손이 안 대지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그림 앞으로 당겨줘야겠죠. 요거로 봤어? 요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부터 치수를 적으면 됩니다. 이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정해서 크게 막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저거는 손을 대야겠다. 단위. 여기서도 QQ가 똑같이 먹혀요. 그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길 189.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76 똑같이 나오니까 치수가 지금 이건 1대1로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치수를 여기서는 지금 옆에서 보면 센터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는 치수 있잖아요. 같은 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같은 선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제 얘네들은
색깔을 좀 달리 해주거나 라인 타입을 해서 바꿔주고, 이제 요 치수나 뭐 이런 거를 할 때 지금 얘는 요 지금 등각 투상도 요거 45도 짜리거든요 이게 다. 그래서 치수를 만약에 이거는 그 우리가 직선거리 따는 거 말고 사선거리 치수 따는 거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요거를 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게 이 모양보다 좀 다른 모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여기 치수 가서 여기에서 기울기 선택, 그래서 몇 도를 치는 게 중요하냐, 0도면 여기로 갑니다. 마이너스 45도. 몇 도를 하면 이쁘게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45도. 기울기 90도. 같은 라인으로, 그치. 그때 정주임이 내가 작업한 거 본 게 이걸 거야. 네. 요거를 해서 이제 치수를 이제 이렇게 다 따주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옆으로 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도잖아요. 그러면 30도로 가야 돼. 치수 기울기 선택하고 30도 이렇게 해서 각도를 좀 틀어줘야 되고, 또 사슴 각도는 방금 그냥 그 방향으로 갈게. 다른 방향으로 안 되네. 다른 방향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는데 지금 이 모양에서 가장 이쁜 거는 여기 라인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쭉 빼주는 게 제일 이뻐요. 그럼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치수를 다시 따볼게요. 여기서부터 이거구나. 108이잖아요. 그럼 여기 88밖에 안 나왔어요. 이럴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숫자를 바꿔줍니다. 아, 평면상의 좌표가 나오는 거니까,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지금 보는 요 화면에 있는 건 스케일을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8로 해주고 명령을 종료시키는데, 이거 그냥 원래 치수를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딱 클릭했을 때 얘는 그냥 이렇게 지금 다 숫자로 돼 있어요.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부등호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요거 열고 닫고 하면 치수가 나와요. 우리 지금 시공도서 할 때 아마 다른 업체 도면을 보면 분명히 치수를 재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치수가 아니고 얼토당토하게 105가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를 스케일로 줄여도 이 값이에요. 그죠? 네. 이럴 때는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서 글씨를 지우고 요거 가로 부등호 이렇게 쳐가지고 치수를 원래대로 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글씨 쓰는 거 있어서 스타일은 전 글씨 폰트를 되게 많이 집어넣어놨어요. 잘 쓰진 않는데 항상 쓰는 거는 굴림인데, 요건 전 부장님 제가 정주임도 지금 폰트 기본 폰트밖에 없지. 나중에 내가 내일 다 복사를 해줄게. 일단 설치해 놓고 글씨가 안 뜨는 상황은 없어야 돼. 폰트를 다 복사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설정을 맞춰 놓고 시작하면 편할 거야. 그래서 크기는 뭐 보기 좋게 하고,
요거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좀 보기가 좀 애매해요. 라인을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까지만 하면 돼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이렇게 안 되죠, 오늘? 드림 했구나. 드림 쓰신 거예요 지금? 나 드림 안 썼는데 지금? 나 드림 하나도 안 썼어 지금. 좌측면도 우측면도 쓰실 때 그럼 어? 좌측면도 우측면도 쓰실 때 수정하실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동시에 두개 있으니까. 그거 네. 리습이야. 아, 드림은 아니야. 지금은 이거를 도면화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뷰, 엠뷰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등각 투시도를, 아니, 좌측면도, 배면도 이거 했잖아요. 속의 내부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출력할 때 여기서 S, 요 MVIW로 해서 일단은 S 눌러요. S 여기 S가 어디냐? 운영 플롯 요거 하신 다음에 여기서 표시되는 대로 출력을 할 거냐, 와이어프레임으로 갈 거냐, 순빔으로 갈 거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순김으로 갑니다. 요 네 개는 순김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보이는 거에서 뒤쪽이 선이 다 안 나와요.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고 지금 요 상황은 MVIW에서 스케일 플롯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비주얼 스타일이라는 걸 할 거예요. V 여기서 어떤 거로 갈 거냐, 실제로 갈 거냐, 개념으로 갈 거냐, 어떤 거로 갈 거냐. 이게 그 우리 뷰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비주얼 스타일이랑 메뉴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실제 R로 출력을 하겠다. 얘도 R로 S V R 그래서 플롯을 한번 해볼게요. 사무실에서도 했었니? 아니요? 사무실 출력이 아, 나오는데 사무실에서 했었어요. 그지? 네. 사무실 프린터가 잡혀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출력을 이제 도면을 이쁘게 그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 도면 배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쁘게 나가느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숙제거든. 우리 쪽 감리단이나 CM 쪽에서도 계속 상세도하고 평면도를 다르다고 하는데 평면도 자체를 완전히 기존 거랑 다르게 표현을 해버리면 그거는 시공 상세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가 들어가지고 없었던 표현 방식이 들어가져 버리면 그거를 평면도로 인정하기 힘들어. 그건 상세도로 편입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그린 도면은 항상 이렇게 짜투리라도 어디 공간만 있으면 기존 도서에 없던 거를 계속 집어넣어.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이건 상세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변경 전, 변경 후에서 진짜 구름마크 하나 했다고 해서 이게 상세도가 될 수는 없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요거는 우리가 주로 지금 해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따로 질문도 받지 않고 설명도 별로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막 그랬어요. 요게 만약에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천천히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이게 다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게 방금 세팅했던 요거 화면 인쇄되면서 화면이 나오기까지 네. 여러 가지 좀 세팅을 했잖아요. 네. 그것들을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나타나나요? 그렇게 세팅을 안 하면 지금 현재 막 이렇게 막 잡스러운 막 이런 거 있죠. 요런 게 그대로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도면에 출력을 했는데 그 카탈로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 그 속에 내용물까지 막 잡다한 선까지 있으면 보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도면을 그려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일이다 보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도면 이제 만약에 다음에 이제 요런 오다가 있을 수 없을 수 이제 모르겠어.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릴 때 지금 잘했어 못했다고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야. 오해하지는 말고 이런 거 할 때는 이 부속에 대해서 요 부분은 플라스틱, 요 부분은 케이블, 고무 재질이 들어가야겠지.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부품을 좀 나눠 볼 필요가 있어. 나눠서 해도 그렇게 용량이 크지 않아. 뭉쳐 놓는 것도 그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레빗에서는 다 뭉쳐서 작업을 해. 근데 캐드에서는 그렇게 하면 표현의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무조건 뭉쳐놓지 말고 그런 부속이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좀 애들을 좀 분리시켜 놓는 것도 괜찮아. 다음에 할 때는 조금 손을 좀 덜 가게, 이걸 지금 못했다고 한 거 아니고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나중에 편집이 가능한 게 그렇게 해서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V포토에서 지금 도면 작업할 때는 이 모양으로 하지만 요거를 작업이 끝나면 PORTS 이게 명령을 되게 안 써봐가지고 나도 이게 지금 명령이 계속 헷갈리는데 VPORTS 요 명령을 쳐가지고 작업이 끝나면 단일로 항상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저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작업할 때는 되게 유용하지만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딴 사람이 본다 그러면 참 불편한 도면이에요. 이게 VOPORTS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일로 저장을 해주고 만약에 이거를 3D 형상으로 남겨놓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만 이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이거를 뷰로 해서 이렇게까지만 해놔도 아주 훌륭한 도면이 되지. 네, 키보드가 지금 되게 이상하네. 부장님 것도 지금 되게 잘하셨어요. 이것도 지금 요 라운딩 요 자체가 걸리는 게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잘하셨어. 요 가운데 이거 구멍 뻥 뚫어야 되는데. 뚫으려고 좀 내렸다가 내려서 이렇게 아하. 그 작업 중에서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이쁘게 보이려면 얘를 아예 그냥 합쳐버려요. 얘는 합쳐버리고 필렛으로 합치지 않아서 방금 화면상에 요 화면상에서 전체 화면을 쓰니까 이게 서로 분리되고 맞아요. 필렛으로 해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하면 꼭 용접해 놓은 것 같고 좀 이쁘죠? 하나 같은 거 쓰는 이렇게 잠깐 Shift 키를 눌러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아까보다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가 나오죠. 이렇게 맞닿는 부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금속 같은 거 이렇게 제작도 만들고 막 이럴 때 보면 이런 게 조금씩 아쉬운 거예요. 그냥 딱딱 떨어지지 않는데 이왕이면 퀄리티를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끝에 만약에 아까 오늘 TBM 시간에도 말씀하셨면 리머질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표현을 할 때 끝에 머리를 이렇게 해야지 선 안 까진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 필렛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작업 다 끝나고 나서 조금 부드럽게 보이게 하려면 필렛을 사용을 해서 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하는데 컴퓨터 사양이 느리면 이것 때문에 용량이 좀 커져. 그래서 많이 버벅거려요. 그래서 회사 컴퓨터에서는 작업 안 하는 게 낫고 이제 다른 데서 해가지고 회사에서 출력을 해서 스윙도스를 해준다. 그럴 때는 좀 하셔도 되고 이게 지금 부장님이 작업하신 거랑 차이는 지금 이렇게 라운딩 하나 준 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까지는 몰랐을 수 있고 당연히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이제 하나씩 스킬을 제가 이제 오픈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거를 쓰면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편한 거.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우리가 했던 거. 그리고 또 이제 일단은 외벽까지는 올렸었어요. 저는 화면 작은 게 싫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무엇을 그려볼까요?